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라이브로 틀어놓고는 있는데, 네,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좀 불리하겠죠. 일단 쌍피하려고 지금. 근데 오늘 부동산 이야기, 경매 이야기는 이제 요 앞쪽 걸 보시면 되고요.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실전 경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대출 정도 해봤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 투자나 뭐 했겠죠. 나름대로 뭐 부동산 관련한 일을 했으니까 전문가라고들 하시겠죠. 예. 제가 지금 부동산 경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자칭.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함으로 들어가서 뭐 어느 지역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 점수. 그죠?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되게 보면은 그 공장 같은 거 중개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 공무원이었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 공무원이었다가 뭐 행정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하시지. 일반 개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인허가를 해주고 중개해주고 소개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도 그렇지만 거의 뭐 오지랖 넓게 닦이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 종합적인 거와 관련되다 보니 어떤 식견이 있어야 돼요. 종합적인 식견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평촌에 무슨 아파트 건물 뭐 이런 걸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디테일함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적인 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 안에 있으면 지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최소한도 달에 가서 봐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식견. 그리고 또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 그죠? 이 사람은 대부분의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될 때는 지금 기준으로 가지고 뭔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식견. 예. 그런 거죠. 아우. 그게 이제 우리 단순한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요. 누가 뭐를 딱 정확하게 맞췄다. 누가 뭐를 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 잘한다. 예. 근데 그 사람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 부지를 사야 돼요. 그럼 공장 부지에 대한 인허가나 주변 시세나 거래나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또 주변에 뭐 이장님이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그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가 뭐고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뭐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튼 제가 제일 잘해요. 네. 뭐, 자, 부동산에서 잠깐만요. 양꽁치 하여튼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어떤 그 관념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렇고 저는 사실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죠? 예. 동창이는 아니죠. 서울대생 가지고 우리 동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족보가 우리 그 같은 가발인들끼리.
그죠? 가발 좀 티난다. 네, 머리를 좀 우리 나이에 맞게 좀 적당히 좀 이게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다.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죠? 50대인데.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좀 막말을 하셨죠? 물론 뭐 제가 봐도 할 말을 했어요. 할 말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지금 잊고 계신 게 있어요. 그죠? 지금 역풍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386 퇴진론, 뭐 자칫 뭐 본인들은 586, 586은 아니고 386 퇴진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꼰대 소리를 했어요. 그죠? 어린 놈이, 새파란 어린 놈 새끼가 말을 그렇게 정확한데 제가 워딩은 옮길 수는 없지만 본인들 30대 때 국회의원 했어요. 본인들은. 지금 우리는 50이야, 50 나이가요. 예? 아직도 그 10년 후배,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그죠? 아니면 본인들 저기 할 때 그 한참 후배들 상대하는, 본인들이 뭔가 아직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X세대들도 이제 슬슬 은퇴 뒤로 물러나갈 준비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손잡을 나이가 됐어요. 제 친구들 중에 손잡은 애들도 있는데 예, 굉장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이 오히려 어떤 각성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국진당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못 느껴요. 자기들은 학생운동 했다. 자꾸 이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학생운동 하니까 무슨 뭐 독립운동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 아유, 물론 뭐 저 때, 너희들 때는 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엔 씨발 더 고생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물자가 부족하고 더 고생하고 뭐 선배들한테 맞고, 그랬지만 또 거기에 대한 치유도 있었죠. 예. 요즘은 그런 치유는 없는 상태에서 선배들이 때렸다가는 바로 고소하는 거죠. 예전엔 뭐예요? 내가 선배한테 맞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인간관계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내가 사고 치면 저 선배가 책임져 주니까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금만 있고 거기에 맞는 대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또 뭘로 서로 위안을 삼으면서 했어요. 어떠한 저런 건 없었죠. 소위 말해 그 상대적 빈곤을 느끼거나 뭐 계층 간에 이런 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또 없는 사람들끼리 또 재밌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굉장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전형적인 모습을. 예? 이거는 비난 받아야 돼요. 아주 저는 민주당이니까 감싸야 된다. 왜요? 참네 무슨 민주당은 성역이야? 뭐 운동권은 성역이야? 여러분들 그 데모 심하게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하지만 그 데모 한답시고 그냥 다들 졸업했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그걸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위세 누리면서 예? 다녔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됐든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는 자기들 본인들 재밌어서 한 게 더 많아요. 재밌어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 어렸을 때 몰라서 한 거고, 나중에는 재밌거든. 예? 그때는 뒷돈도 많으니까 술 먹을 게 많고. 예? 너무 그렇게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92년 학번이 뭘 하냐고요? 아유 씨. 제가 89년도에 그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애들 수업 빼먹고 단체로 제가 선동해가지고 집회 나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뒤집혔죠, 한 번. 그래가지고 주동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께서 졸업식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잘리는 거 볼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한다고.
예? 89년도였죠, 89년도. 89년도에 뭐 서울에 뭐 이야기 하죠, 대모. 아유, 참. 운동권의 조기 교육을 받았죠. 재밌으니까 했었던 거예요. 자꾸 독립운동한 것처럼 자꾸 미화시키는데, 그러지 말자고. 고생한 건 아는데, 그 나름대로 낭만과 재미 있었고. 본인들 뭐 연애들 많이 하고, 연애 많이 하고, 예? 술 먹고 다니고, 왜 저기 국진당에서 민주당을 더듬이당이라고 하겠어요. 어떠한 그 성범죄 그게 아니라, 대개 보면, 예전에는 운동권이 학교 교내에서는 스타였어요, 스타. 예? 여학생들 사이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잘하고, 사귀는, 여자들도 많고. 근데 이제 국진당 애들은 뭐예요? 윤석열 같은. 그거 완전 모질이들이 저희 공부만 하고 왕따들이었거든.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죠. 예? 나이 먹어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여자 꼬시기가 좋지만 젊었을 때는 얼굴하고 주딩이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민주당이 국진당은 저는 거론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얘네들은 아예 거론 대상이 아니고 저는 보수를 인정 안 해요. 국진당이. 저는 민주당이 보수라고 봐요. 예, 국진당은 극우예요. 자꾸 이 양분을 하다 보니까 국진당을 자꾸 보수의 축에 두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금 586들 때문에 그래. 이 386들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예요. 호남 보수였던 거지 이제. 근데 호남 보수가 전국 보수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 이제 민주당인 거고 옛날에도 민주당은 보수적이었어요. 전라도에서는. 예, 그 지역의 유지면 보수지 뭐. 예. 그렇게 해야만이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진짜 지금 찌질한 짓들 하는데 그쪽이 이제 진보 세력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꾸 이게 나 진짜 이게 본성이 나온 거예요, 본성이. 이 지금 60대들이 갖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시련을 많이 겪었으니까 좀 더 겸손하고 지금 많이 겪고 계시니까 좀 더 겸손해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변화의 어떤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뻐. 어, 우리 이제 부동산에서 예, 50억 뛴 아파트 국토부 위법 분양 예, 어, 그런데 뭐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30억 6천 5백만 원인데 예, 그죠? 분양 당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입주마저 계약을 포기했다가 뭐예요? 30억 6,500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아유, 일부러 미분양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청약을 해요. 펜트하우스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부자들 많다 자꾸 이렇게 무식한 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자들 많지 않아요. 안 많으니까 부자지. 참. 서울의 부자들은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막 이런 앞뒤 그러니까 진짜 앞뒤 없이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진짜 부자 별로 없어요. 부자 별로 없고 부자들이 돈을 여러분들이 자꾸 TV에서 보면은 뭐 철없이 막 이렇게 돈 쓰고 뭐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희 사돈 중에 그죠? 뭐 저는 뭐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사돈 중에 사돈 댁이죠. 사돈 이게 먼 예.
여동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호텔도 그냥 장사가 안 돼도 그냥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제가 뭐 크게 인사드린 적은 없으니까, 저하고 인사할 사이는 아니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들이 속을 썩여요. 아들이 속을 썩이고 이제 또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음, 아들하고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사업 자금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뭐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몰래 이제 생활비로 이제 용돈 주는 거죠. 그 용돈이 이제 좀 커서 그렇지, 우리들의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억 단위를 막 뿌리고 다닐 수 있는 저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집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꾸 TV에서 그렇게 막 그 무슨 외제차 이야기하고 돈 있고 막 이러는 애들, 뭐 강남 가서 막 클럽 가서 놀고 그런 애들은 다 범죄로 벌은 돈을 그렇게 쓰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일군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나 뭐나 전체적으로 돈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펜트하우스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집이 있는데 뭘 펜트하우스를 사. 참. 이미 집이 있다니까. 그거 말고도 그때까지 무주택이었겠어요? 펜트하우스 저희 질 때까지. 아유 참,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는 뭐냐면 그 분양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니 뭐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조작이에요, 조작. 그러니까는 어 여러 사람으로 이제 낙찰 받는 거죠. 일부러 뭐 한 채니까 청약통장 막 갖다가 주변에서 넣어가지고 뭐 30대 300대 만들기 뭐 어려워요.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은데. 그러고 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약금 거는 거 아니니까.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포기하면 미분양이야. 미분양이면 내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 팔 수 있어. 예? 그렇게 하는 거지. 펜트하우스의 경쟁률 가지고 막 소문내고 막 펜트하우스는 정상가로 팔리는 물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거래 방법 없어요. 그 정도 액수를 갖다가 청약 통장 넣어가지고 살려고 줄 서? 그게 모질이지. 로또 돼가지고, 그래, 로또 30억 돼서 30억짜리 관리비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저 펜트하우스 사러 가요? 예라이씨. 아유. 액수가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1,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단위를 만져본 사람은 그 위에 금액을 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대해서 그 자꾸 추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다르고 1억 다르고 10억 다르고 100억 달라요. 이 돈이 집행되는 과정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100억을, 그죠? 내가 1,000만 원 쓰듯이 저 사람이 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1,000만 원 쓸 때는 아무도 참견 안 해. 회장님이 100억을 쓸 때는 손자부터 주변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변호사, 뭐 또 무슨 자문, 아, 참견하는 놈이 못 쓴다니까. 그렇게 어리숙하게 다 하는 줄 알아. 씨. 예. 에, 고금리에 못 버틴 부동산 속속 매물로 나온다.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고금리에 못 버틴다. 부동산 속속 나타나는 현상, YTN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강조하지만 경매나 이렇게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계속 똑같은 물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요. 전체 아파트에서 그래서 로얄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전체 아파트에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죠? 몇 프로가 나와야, 그 매물로 나와야 시장이 무너졌다고 볼까요? 또 뭐 사람들은 보면은 매수인들이 또 매물 걷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살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반은, 50%는 자기네 집 아파트 값이 올랐나 내렸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살기 바쁘지 뭐, 맨날 아파트 부동산 막 쳐다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집 떨어지기를 바라거나 내가 싸게 좀 부동산을 좀 사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그 아파트에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당장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내일 애새끼가 수능인데 어떻게 하나. 예, 아파트값 오늘 떨어졌단다. 뭐 0. 몇 프로 떨어졌단다. 뭐 우리 동네 아파트가 1억 떨어졌다. 그런 거 몰라. 그 몇몇 사람들만 그 푼수떼기들처럼 그 떠들고 다니고 몇 명 막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지. 전체 다수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폭락에 이런 거는 없어요. 없고 이제 금매들이나 또 이렇게 진짜 그 빚이 그죠? 예, 자꾸 이게 영끌욕이라든지 뭐 투기에서 산 사람들이 망해서 나온다라고 자꾸 분위기를 몰고 싶은가 본데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그 사업이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빚이 늘고 자식이 사고 쳐서 빚이 늘고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유 근데 이제 아무튼 새마을금고 예, 저축은행 대부업인데 지금 누구부터 작살이 나요? 우리가 대부업부터 작살이 나는 거예요. 대부업부터 아 이거 꼬셔라 이 새끼들 아 새끼 쌍놈의 새끼 예. 그때 그놈의 이름을 내가 이름을 아는데 그 명함에 무슨 그 회사 이름을 내가 그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이씨 망하는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망하고 있으니 씨. 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폭락이 예, 개인들이나 주택시장에 그 막 그 무슨 뭐 우리 유튜브 보면은 막 그 과장된 언어로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집 가진 사람들의 한 80%는 관심 없어요. 내 이사 갈 때는 관심 있는 거고 이제 전세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제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유튜브 하겠어요, 이거? 안 하지. 안 해요. 나도 힘들어. 예, 이거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뭐 기분이 풀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떠들면서. 예, 그렇지만, 예, 아, 이거 말고도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이 고생하고 있어요, 앉아서. 예,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이 방송 보고, 예, 뭐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내가 가진 거보다 더 지금 가져야 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음, 이빨이, 이게, 아유, 그죠? 제가 방송하는 거를 듣나 봐요, 기자들이. 아이디어를 찾나? 어,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 하네요. 예. 은행. 이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는 건 다들 비슷해요.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양심이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자, 은행에서 이제 바로 경매에 넣었죠. 그죠? 그러다 리먼 사태가 되면서 AMC라고 하는 이제 채권, 그 유동화 회사로 이제 본인들의 채권들을 다 넘기죠. 예, 넘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경매에 넣죠.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놓고 MPL, 우리가 이제 MPL 가지고 이제 그 뭐 경매 강의 또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을 벌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자, 근데 이제 2017년 되면서, 자, 보세요. 대부업, AMC, MPL, 경매,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 대부업들이 자기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세요. 그죠? 예, 센데, 지금 2017년도 이후라고 돼 있지만 얘네들의 정점이 뭐예요? 지금 2020년, 2021년도에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 예,
다 들어가 있죠, 대부업이. 순위로. 예, 다 들어갔는데,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업이 대출해준 금액까지 떨어지죠. 예, 대부업들이 작살이 나고 있어요. 작살이 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저거 하고 있는데, 예, 플레이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 그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플레이어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같은 물건이, 예, 이렇게 넘어가 할 때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동접자 수가 세 분이나 됐습니다. 어이구야. 예, 참.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동시 접촉자 수가 3명이나 5명 된다는 게 물론 이제 저희 뭐 회원들 이렇게 공개 저거 할 때는 뭐 한 뭐 10명, 20명, 뭐 30명까지 나오는 거야. 이제 다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접속들을 하시는 거고. 예, 이 시간에 동접자 수가 3명까지 올라간 거는 뭐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